에리카 라인. 단순한 삶은 단순하게 얻어지지 않지만 이 변화는 노력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단순하고 목적이 있는 삶을 키워드로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꿔준 미니멀리스트. 하루 수천 명이 방문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목적 없이 바쁘기만 한 사람들에게 단순한 생활 방식을 제안한다. 지금은 만족스러운 미니멀 라이프를 실천하고 있지만 새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쌓인 일들에 완전히 지쳤을 무렵 미니멀리즘을 만났다. 여러 지침대로 물건을 수도 없이 갖다 버리고 나중에는 정리와 수납의 달인이 되었다. 그러나 머릿속을 지배하는 세상의 욕망과는 여전히 멀어지지 못했다. 에리카는 내면의 진짜 목소리에 집중하기로 했고 미니멀 라이프의 핵심은 사고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내게 중요한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고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삶의 방식. 이 책은 미니멀리즘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 방식을 거부한다. 당신이 상상하는 미니멀리스트의 하얗고 휑한 집을 제안하지 않는다.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누구나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기준만 믿지 않으면 된다. 가장 중요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덜 중요한 것은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다. 단순한 삶이 만드는 극적인 변화. 한창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기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고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살았다. 남편은 출장이 잦아 집을 오래 비웠고 나는 혼자 새 아이를 키우며 애정도 없는 직장에 다녔다. 버겁고 외로웠다. 어느 날 오후 흔들 의자에 앉아 마루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태양은 부드러운 분놀림으로 온 하늘을 황금빛으로 색칠해 놓았다. 그때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사람은 오로지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현재가 너무 힘겹다면 이 상황을 무조건 버티고 있을 필요가 있을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열쇠는 내가 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로 내게 어울리는 삶을 다시 설계해 보기로 결심했다. 진정으로 나와 어울리는 삶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왜 그 일을 하느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왜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핵심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자신의 왜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 밖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제거되면 꿈꾸던 삶이 더 분명하게 보인다. 이것이 미니멀리즘의 핵심이다. 미니멀리즘은 자신에게 중요한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면의 참 모습에 어울리는 삶을 가꿀 수 있도록 돕는다. 툭하면 한눈을 팔게 만들어 결국 원하지 않는 것들로부터 삶을 가득 채우게 하는 방해 요소로부터 자유로워질 수도 있다. 요컨대 미니멀리즘이란 자신에게 꼭 맞는 삶을 살겠다는 선택이다. 나를 미니멀리즘으로 이끈 것은 투머치 문화를 거부하고 싶다는 반발심이었다. 난 너무 지쳐 있었다. 투머치. 그러니까 너무 많은 물건, 너무 많은 전화통화, 너무 많은 볼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했던 너무 많은 약속에 넌더리가 났다. 바쁜 일정과 성취, 그리고 끝도 없는 물질의 축적을 높이 평가하는 문화에서 덜어내기란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던 나는 삶의 다른 선택지를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힘들더라도 덜어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도 그렇다면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해 보기로 결심하는 건 어떨까?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가치를 따라가 보는 것.
이 선택은 압박감과 죄책감, 그리고 극도의 필요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불필요한 것들을 걷어내는 비움의 기술. 주위의 미니멀리스트들에게 언제 미니멀 라이프를 선택하게 되었느냐고 물었을 때 대부분은 이렇게 대답했다. 온갖 잡동사니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했을 때예요. 잡다한 물건들은 물론이고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정신적 잡동사니는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잡동사니를 이고 지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나쁜 영향을 깨닫기가 힘들다. 그러나 언젠가는 도저히 그것들을 감당하기 싫어지는 순간이 온다. 자신을 괴롭히는 잡동사니의 무거움을 체감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바로 변화에 대한 소망이 싹트는 순간이다. 세 종류의 잡동사니를 하나하나 살펴보자. 물리적 잡동사니. 10대 초반이었을 때 아랫집에 사는 이웃에게 아이들을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내색은 하진 않았지만 속으로는 살짝 놀랐다. 비좁은 집에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그때 처음 알았다. 부엌 조리대에서는 접시와 음식이 가득했고 책장에 책은 차고 넘쳤으며 아이들의 침실 바닥에는 장난감들이 겹겹이 쌓여서 카펫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기억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은 침실에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던 모습이었다. 침대 2개가 있던 방이었는데 아이들은 방 안쪽까지 가기 위해 첫 번째 침대에서 2번째 침대로 몸을 훌쩍 날리곤 했다. 그 편이 어수선한 바닥을 헤치며 발 디딜 틈을 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쉬웠기 때문이었다. 돌이켜보면 이웃의 집이 내 기억 속의 그림만큼 어질러졌거나 어수선하지 않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집은 우리 집과는 달리 편안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다. 수차례 아이들을 돌봐준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나는 우리 집에 잡동사니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와 똑같은 불편한 느낌이 슬며시 밀려들어 안절부절 못한다. 이것은 단순함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이다. 어수선한 공간으로 들어갈 때 어떤 느낌이 드는가? 무언가 살갗에 살짝 와닿는 느낌이 드는가? 부엌이나 침실 혹은 친척의 집의 거실일 수도 있는 혼잡한 공간에 앉아 있으면 생각의 속도가 빨라지는가? 그런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대화를 나누면 더 쉽게 정신이 산만해지는가? 가벼웠던 마음이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워지진 않았는가? 어수선하고 산만한 공간에 앉아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드는지 집중해 보기를 권한다. 그때 들었던 감정들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정신적 잡동사니. 내 메일함에는 정신적 부담의 무게에 짓눌리고 있다는 독자들의 이메일이 가득하다. 늘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한 것 같아요. 어젯밤 늦게 받은 이메일에 답장을 했나? 치과 예약 일정이 바꿨던가? 프린트 용지 사는 걸 까먹으면 큰일인데. 데니의 청첩장에 회신을 보냈던가? 가끔은 뇌가 터져버릴 것만 같아요.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엉켜 있어요.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머리를 비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는 시대다. 모두가 오랜 시간 노동하고 지나치게 경쟁한다. 가정과 직장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둘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기분 좋은 얼굴로 만사를 처리해야 한다는 중압감을 끊임없이 느낀다. 집이 물건으로 차고 넘치듯이 우리의 정신이 생각으로 차고 넘친다면 어떻게 내면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까? 감정적 잡동사니. 감정적 잡동사니는 눈에 띄지 않지만 행복과 안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잡동사니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매우 익숙한 생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흡사 옛 친구 같은 느낌마저 든다. 나는 인생 대부분의 시간을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어했다. 청소년 때 한 멘토를 찾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이 좌절감을 토로했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결혼 후에 아이들을 얻으면서 좌절감은 갈수록 깊어졌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깨달은 점이 있으니 나를 괴롭힌 내면의 목소리는 감정적 잡동사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를 짓누르고 내 영혼에 저항을 일으킨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만의 매뉴얼을 버렸다. 당신을 감정적으로 지치게 하는 생각들이 있는가? 머릿속에 맴도는 부정적인 각본을 확인하고 글러 적어보길 권한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인식해라. 다음번에 그와 같은 각본이 또다시 고개를 들면 의문을 제기하라.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가 반복적으로 나타났을 때 원래 생각과 180도 다른 생각으로 즉시 전환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 이를테면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해서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로 전환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보다는 긍정적이되 작은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예컨대 아무도 내게 관심이 없어 라고 생각된다면 우리 가족은 내게 관심이 많아. 혹은 나는 내게 관심이 많아 라고 생각을 바꿔야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진심으로 믿어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 당신을 망치는 잡동사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정리에는 소질이 필요 없다. 이 과정을 시작할 때 한 가지 원칙을 명심했으면 한다. 문제는 정리가 아니라 물건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난 정리에는 소질이 없어 라며 변화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정리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이보다 근본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지금보다 더 자주 정리할 필요는 없다. 물건을 덜 소유해야 한다. 가진 물건이 너무 많지 않을 때 정리하기가 훨씬 더 쉽다. 그리고 가진 물건이 너무 많지 않을 때 물건을 찾기가 훨씬 더 쉽다. 가장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는 그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쯤이면 여러분은 10중 8구 잡동사니가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짐작건대 변화해야겠다는 동기를 부여받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하며 무엇을 해야 하느냐이다. 작은 시작, 큰 만족감. 집안을 돌아다니며 정리가 필요한 모든 구석과 서랍, 옷장을 살피다 보면 질에 겁을 먹고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작게 시작하라. 부엌 찬장 하나, 옷장에 서랍 하나, 욕실 세면대 아래의 수납장 등 지금 당장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선택하라. 정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모조리 없애고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라면 깔끔하게 정돈해서 그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마음먹자. 앞으로 서랍이나 수납장을 열 때마다 느껴지는 만족감에 주목해보자. 기운이 날 것이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나머지 서랍들도 차례차례 정리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길 것이다.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작은 영역 하나부터 시작해 그것이 선사하는 해방감과 만족감을 먼저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성취가 모이면 큰 성취로 이어진다. 딱 10분의 효과. 한 영역을 정리할 때 시간을 정해둔다. 그 시간은 딱 10분이다. 10분간 타이머를 맞추고 알람이 울리면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라. 혹여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다시 10분간 타이머를 맞추어라. 하지만 타이머가 울리면 정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더라도
과감하게 그만둘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단 10분 안에 거둘 수 있는 성과를 돌아보고 밀려드는 성취감과 점점 커지는 자신감을 느껴라. 아무리 큰 퍼즐의 조각이라도 한 번에 하나씩 맞추어야 한다. 유혹을 이기는 방법, 쓰레기 봉투. 손에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안을 청소하며 봉투가 얼마나 빨리 채워지는지 지켜보자. 한 독자는 내게 쓰레기 봉투를 하나 가득 채우는데 걸린 최단 시간이 45초였다고 말했다. 쓰레기 봉투의 행선지가 정말로 쓰레기통이 될지 아니면 재활용 수거함이나 기부센터가 될지는 봉투를 가득 채운 이후에 선택하면 된다. 이 과정을 실행하는 이유는 이미 버리기로 한 잡동사니를 다시 간직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다. 물건들의 행선지를 분류하기 위해 고민하지 말고 일단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아라. 사소한 방법이지만 버리고 정리하는데 확실한 도움이 된다. 모든 물건에게 제자리를. 잡동사니 정리의 목표는 집안의 모든 물건을 놓을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다. 물건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를 곧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은 일상의 효율성을 아주 획기적으로 높여준다. 그동안 물건을 찾느라 낭비했던 시간은 당신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었던 시간이다. 또한 이 방법을 이용하면 집에 물건이 필요 이상으로 많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만약 집에 새 물건을 들일 때 마땅히 놓을 자리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필요한 물건인지부터 고민해야 한다. 이를테면 새 스웨터를 구입했는데 스웨터 더미가 이미 서랍 꼭대기까지 닿을 정도라면 그것은 새로 산 스웨터를 반품하거나 낡은 스웨터를 기부함에 넣으라는 신호이다. 어린 시절 내가 엄마에게 일회용 밴드나 머리끈, 풀을 달라고 하면 엄마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았다. 이 기억이 떠오르면 언제나 감탄한다. 지금 나는 우리 집에서 엄마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정돈된 가정, 즉 바깥 세상과는 달리 안락하고 일관적이며 그리고 안정적인 장소를 제공하고 싶다.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가 나간다. 이 방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꽤 많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무언가를 집에 들일 때마다 다른 무언가를 내보내기. 간단한 규칙이다. 새 청바지를 사면 낡은 청바지를 내보낸다. 부엌 칼을 사면 묻어진 칼을 내보낸다. 새로 나온 무선 청소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면 제품을 집에 들이기 전에 오래된 청소기를 처분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라. 시간이 늘어나는 마법의 단어 아니요. 팀장이 오늘 누구 한 사람이 꼭 야근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모든 팀원이 갑자기 딴전을 피운다. 이럴 때 당신은 손을 드는 사람인가? 누군가 당신은 공감하지 않는 대의 명분에 동참해달라고 부탁한다. 거절하고 싶은데도 동의하는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할 때 예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는 지나치게 헌신하고 자신에게는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제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심장이 속도를 줄이고 더 집중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사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휴식과 자기 돌보기, 그리고 균형을 원하는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자.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내자. 자신의 비전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시간을 활용하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제 어떤 일을 왜 하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서 다음 일로 뛰어다니는 일을 그만둘 때가 왔다.
다른 사람이 나를 쥐고 흔드는 상황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왔다. 자신의 바람과는 달리 바삐 움직이고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 나의 시간을 되찾고 주도권을 잡겠다고 결심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우선순위를 정하라.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다.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미니멀리즘은 불가능하다. 사실 미니멀리즘이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다. 돈을 소비하는 방식부터 인간관계, 우리의 소명이라고 느끼는 일까지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정하자. 하지만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 것은 시간이다. 하루의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가장 먼저 생각하며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들에 우선권을 주어라. 아니요의 어마어마한 힘. 아무리 여러 번 해봤어도 아니요 라고 말할 때는 여전히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나는 사람들을 돕고 팀 플레이어가 되고 대의 명분에 기여하고 그리고 솔직히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이런 감정들보다 내 본질에 충실하고 싶다는 소망이 더 강렬하다. 나는 내게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삶을 살고 싶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니요 라는 사실을 알면서 예라고 말했던 때를 모두 떠올려 보자. 아니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불편한가?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나는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예라고 말할 때 느끼는 불협화음이 결국 솔직한 아니요보다 훨씬 더 불편하다는 점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은 더 중요한 일에 예라고 말하는 것이라 생각하려고 무척 노력한다. 즉,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나른한 오후, 내 관심을 끄는 창의적인 일, 그리고 가족 한 사람으로서 탐구하는 주말에 예라고 답하는 것이다. 내가 그들 곁에 살고 있을 때 느끼는 평화, 조화에 대한 예의다. 더 크고 대단한 예인 것이다. 파워 아워를 만들어라. 우선순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 파워 아워를 규칙적으로 실천하면 임무를 확실히 처리할 수 있다. 일명 하나로 묶기 전략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전략은 치과 진료 예약하기, 국세청에 전화하기, 메일 처리하기, 아이들 학원 알아보기, 받은 편지함 정리하기 등 항상 뒤로 미루는 임무에 특히 유용하다. 1시간 동안 타이머를 맞추고 그 파워 아워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는지 지켜봐라. 머릿속에 소중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성가신 임무를 다 처리하면 홀가분하게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다. 1년 뒤에도 중요한 일일까? 방해 요소를 확인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1년이 지나면 이것이 중요할까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 아이의 과학과제, 몸무게를 2kg을 더 빼야 한다는 집착, 적절한 흰색 페인트를 선택하기 위한 고민 같은 것 말이다. 지금부터 1년이 지나면 단 1초도 더 생각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다. 무언가에 연연해하는 내 모습을 깨달았을 때 이 질문을 떠올리면 그 문제에 시간과 주의를 쏟을 가치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고 파악되면 집착을 버리고 내 가치관이나 비전에 더 어울리는 무언가를 향해 에너지를 조정할 수 있다.